네, 이제 오장 디펜스 전략 세워볼 시간이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엠뱅월드 최현덕 매니저 변함없이 또 오늘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은 좀 오르고 있습니다. 뭐 크게 오르진 않아도 뭐 미국 주가지수 선물도 아시아에서 지금 또 상승하고 있고 어제 테슬라 아까 쪽에 다뤄봤지만 시간 외 거래에서도 상승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한 발 좀 물러서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주고 있고 오늘 저녁에 또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서. 자, 시장에 대한 평가를 먼저 김종현 의사부터 가볼까요? 네,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은 뭐 좋은 가격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뭐 지속적으로 매수해 보자라는 말씀은 뭐 계속 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자꾸 알 수 없는 그 관세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베센트도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그 장 끝난 이후에 얘기했지만 중국과 현재의 관세가 유지될 수는 없다라는 걸 공히 밝혀주고 있죠. 이게 좀 길게 가느냐 짧게 가느냐,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합리적 수준으로 낮춰주느냐, 품목별로 어떻게 다르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중국 없이 미국은 살 수 없다는 게 이미 검증된 상황이고요. 당분간은. 네. 그 다음에 반대로 중국은 그럼 미국의 첨단 기술 없이 살 수 있느냐?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둘이 뭐 서로 싸우고 패권 경쟁을 하고 뭐를 해도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가는 서로가 필요한 관계라는 것을 저는 뭐 명확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화해할 텐데 네. 화해하는 그 과정은 결국 우리가 알 수 없고 여전히 요절복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기분 나쁘면 또 안 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뭐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계속 동일하게 좋은 주식이 좋은 가격에 왔다면 두려움 없이 사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종현 의사는 뭐 일단은 변함없는 전략들을 계속 유지하셨기 때문에 전략을 또 여쭤보는 것도 좀 반복적이라서 같은 질문이라서. 네. 최현덕 매니저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다 좋은 가격인데 이제 중요한 게 그 좋은 가격이 좀 올라가야 되는 건데 네. 그러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선물이 올라가는 이유가 결국에는 또 장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코로나도 언급돼 있던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지금 중국에서 나왔다. 코로나. 이게 이제 백악관의 그 백악관 홈페이지에 네네. 이 중국발 코로나로 인한 그 전 세계에 좀 강타했었다. 이런 것들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보니까는 그런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을 건드리는 거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장 끝나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문제 제기 안 할 것이다라고 했고 또 지금 폭스뉴스에서 나온 거 보게 되면 5월 초 회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뭐 그 가짜 뉴스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과 비슷한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안에 아마 합의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분위기 좋았던 건데 주말 동안 뭐 아무런 것도 없다 보니까 그대로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간밤에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금 무역 절단 상황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오래 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는 될 것이다. 단 시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상황은 달라진 건 없는데 상황은 달라진 건 없는 상황에서 주가의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는 어떤 반발 매수의 빌미가 돼서 다시 한번 또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특히나 지금 인도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포괄적 협의 그러니까는 완전 협상 체결까지는 아니지만은 포괄적 합의에 의한 MOU까지는 조만간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와주면서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 다만 이제 이게 뭐 이번 주도 경험했겠지만은 언제 어느 순간 바뀔지 모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어쨌든 쉽게 맞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빨리 협상되고 나서 올라왔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기대는 좋은데 그런 기대를 너무 크게 갖고 있다 보면은 안 올라갔을 때 실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좀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의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또 우량주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좀 편안한 관점에서 약간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하신다면은 제가 볼 때 실수 안 하시고 잘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장 얘기는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여쭤보나 말하고 이제 기업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반도체 또 핵심 SK 하이닉스와 오늘은 또 한미반도체 저희가 자주 언급해드리고 다뤄드렸는데 사실 뭐 특정 기업에 대한 편향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산업 자체의 변화와 그 속에 중심에 있고 그런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비중도가 높아요. 이 한미반도체와 특히도 이제 SK 하이닉스 관계에 대해서
자, 지금 오늘 두 기업 모두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내일 실적 발표 예정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한미반도체가 오늘 강하게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김종현 일사는 어떻게 보시십니까? 네, 일단 뭐 실적은 컨센서스가 6조 후반대인데 그거 넘을 거다라는 SK 하이닉스? 네, SK하이닉스는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뭐 하반기에도 특별히 나빠질 만한 요인은 없는데 만약에 이제 변수가 있다면 지금 선도업체들의 뭐 투자 속도 조절이라든지 그다음에 비백을 포함한 첨단 칩을 엔비디아가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아직은 약간 뭐 헤매고 있다 그렇지 않다 뭐 여러 가지 왈가왈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게 좀 사실로 밝혀지면 그러면 약간의 이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팔린 물량이라는 측면에서 뭐 큰 이변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결국엔 HBM이 주력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실적을 실적이.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주력이고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레거시까지 따라와주면 더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레거시도 지금 뭐 중국 쪽의 상황을 봤을 때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고 관세 분쟁이 뭐 쉽사리 마무리된다면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미 반도체의 반등은 결국은 뭐 엔비디아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지금 SK하이닉스와 아직 화해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론은 아직 안 나왔는데 아마 금년간에 결론은 나오겠죠. 그렇죠.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가는 어느 정도 그림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입장은 분명하죠. 어떤 이런 특정 장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정 장비를 한 회사에 독점적으로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당연히 느끼고 있고 기술력이 있다면 다른 회사들을 계속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뭔가 넓히고 싶어하는 건 SK하이닉스는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세미텍의 일부 수주를 줬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독점은 깨졌다. 기관 수급이 한쪽으로 막 쏠리면서 시장에 크게 이슈가 된 상황이었는데 네.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뒤집어졌느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소위 이제 두 업체가 들어왔으면 뭐 5대5로 나눠주는 그런 과정으로 갈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격차가 아직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은 아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오늘 악재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좀 낙폭과대주들이 올라오는 것도 한미 반도체 주가 반등에는 조금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네. 2차 전지 오늘 급등과도 좀 맥락이 닿아 있는 부분이 산업적으로는 없지만 올라오는 맥락은 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현대 매니저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제 지금까지 TC본더를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에 독점 공급했던 건데,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TC 본더의 70%는 한미 반도체. 네, 거의 뭐 8, 90%까지 갔던 건데, 12단은 뭐 거의 뭐 독점자.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이제 이거를 그 공급처를 다각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사이가 틀어진 걸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하나외전에 좀 물량이 들어가다 보니 뭐 한미 반도체와 하이닉스 사이가 안 좋다 여기까지 나왔던 건데, 지금 다시 또 들리는 이야기는 지금 이제 이번에 대량 수주가 하나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한미로 갈 것이냐라고 있던 건데요. 네. 지금 이제 그 한미로 갈 것으로 나와주고 있죠. 처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가 가격을 올려서 지금 하이닉스 쪽에서는 이 가격 30%나 올려버렸으니까는 25%. 네, 28%인가 올렸던 것 같은데 네. 아마 그렇게 되면 하나로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던 건데요. 결국에는 지금 하나비전의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8단까지 됩니다만은 12단부터 어려울 수밖에 없고 지금 12단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 TC본드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가격을 이제 올리지 않는 선에서 아마 하이닉스에서 한미반도체로 주문이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분석이 되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한미반도체가 오늘 좀 한 10% 정도 올라가고 있고 네.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간 조정이 나와서 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이게 지금 그 오늘 나왔던 이야기가 아니라 한 그 어제 엊그제부터 막 그렇게 얘기 나오고 있던 건데요. 네. 오늘 주가가 이제 좀 10% 정도 급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좀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일단은 이 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에 추가 주문하게 되면서 판정승을 하게 되는 건데 아마도 이제 지금 그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많은 빅테크 부분들이 이 관세로 인해서 뭐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밀렸던 부분도 또 하이닉스가 밀렸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다만 그런 부분이 지금 시점에 있어서 이제 어떤 관세는 협상 쪽으로 또 살짝 기울어지고 있고 여기 하이닉스 실적 같은 경우는 컨센이 6.6조 정도였던 건데 7조 이상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게 내일 발표가 되다 보니 네. 하이닉스의 서프라이즈에다가 하이닉스의 선택이 또 한미로 간다고 한다면은
내일까지 반등은 좀 진행 좀 나올 수 있겠다. 음. 다만 이게 만약에 또 관세 부분에 있어서 또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네. 결국 또 관세 협상 부분에 있어서 또 약간 좀 부정적인 이야기 나온다면은 또 가장 먼저 또 좀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좀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단기 반등에서 우리가 좀 만족한다기보다도 약간 좀 시간을 두고 좀 봤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알고 있는 거가 오해는 굉장히 곡해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말씀하신 장비의 이원화, 뭐 숙명적인 과제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원화도 내용을 잘 봐야 되는데, 이 보통 야구로 치면은 선발진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후보군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야구, 축구 다 마찬가지. 뭐 구기 종목이든 스포츠건 대우는데, 선발진 안에서 교체를 하면서 이제 동등한 전력이라면은 그거는 이제 교체 전력이 있으면 그건 이원화가 되죠. 근데 후보군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원화 자체에 어폐가 좀 있다. 특히 이제 말씀하신 한화 세미텍의 8단 뭐 그 장비도 지금 특허 소송 중이잖아요. 한미랑. 16단, 12단, 16단, 20단까지 가야 되는데, 이 HBM이라는 것은 TC 본더 없이는 지금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거의 한미반도체는 독과점, 글로벌 독점적인 기업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폄훼 깎아가지고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적인 피해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있고, 물론 뭐 어떤 특정 기업에 자꾸 편향된 건 아니지만, 내용을 이렇게 정립해보고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뭔가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상화의 과정으로 가는 주가의 모습이 아닌가 싶긴 한데, 뭐 너무 뭐 제가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김주영 기사는 어떻게 좀 다른 의견이나 뭐 이 매출처 다변화, 네. 어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사실 국내 기업들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바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HBM에서 그 조립 방식에서 삼성이 실패한 건 분명하죠. TCNCF 방식? 네, 그러니까 삼성이 실패했기 때문에 한 장씩 붙이는 방식이 실패하면서 결국은 뭐 방식을 바꾸거나 최종 패키징에서는 결국 TSMC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이쪽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거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에서도 그동안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앞서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기술적 격차도 있었지만 지금 지속적인 투자 관점을 이어나가면서 선단 공정을 계속 앞서 나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불과 HBM 전까지는 D램 쪽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HBM 넘어오면서 한번 주춤하는 사이에 이렇게 된 건데, 한미 반도체가 스스로 삐걱해서 후발 업체들에게 기술이 따라잡히면 뭐 말씀하신 이원화가 당장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게 12단이고 16단에 대한 뭐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하나세미텍은 이제 8단에 대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8단에 대한 공급을 하면서 소송 중인 거죠. 그러니까 뭐 두 개 업체가 다르다는 것에 있어서는 저도 뭐 120% 공감하고요. 다만 시장이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 한미반도체 독점이라고 봤는데, 독점이 깨졌으면 독점에 부여된 어떤 그 가치는 조금 빼야 되는 게 아니냐 정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비전을 계속 사는 기관, 한미반도체는 계속 파는 기관의 핵심은 그동안은 한미반도체가 독점이니까 한미반도체만 가지고 있다가 소위 ETF가 됐든 어떤 펀드가 됐든 경쟁업체가 생겼으면 당연히 한쪽은 줄이고 한쪽은 늘려가는 과정이라고 봐야죠. 하나비전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고 네. 하나비전이라고 하는 기업이 하나세미텍을 바탕으로 이쪽 시장에 들어왔으니, 그러면 이게 뭐 패시브 분배가 됐든 뭐 알파 분배가 됐든 어쨌든 새로운 기업이 들어왔으니까 액티브 분배 형태든 패시브 형태든 이쪽 기업에 분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미반도체 쪽에서는 그 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주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수급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저는 지금 한미반도체 가격이 뭐 좋은 가격으로 내려왔다면 이것도 사야 되는 위치는 맞고, 하나비전도 그러면 나쁘게 볼 것만 아니고 이게 적정 가치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하나비전은 조금 최근에 주가 급등을 고려해 보면 적정 가치인지는 고개를 조금 갸웃하게 만드는 상황이라서 네. 둘 중에 굳이 비교해 보자면 아직은 한미반도체가 여러모로 우위에 있는 건 저도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보면 되죠. 노광 장비 하면은 글로벌하게는 ASML, 뭐 월드와이드 독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노광 장비도 독점은 아니에요. 퍼펙트한 독점은 아니에요. 국내에도 노광 장비 있어요. 선익 시스템. 장비 수준이나 규모 자체가 다를 뿐이지 노광 장비라는 개념으로는 다 같이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지금의 그 TC 본더를 너무 잘 모르고 얘기를 한다. 선단 공정이라고 하는 반도체가 과거에는 선폭을 막 줄여서 몇 나노 계속 나노로 쪼개지잖아요. 줄이다 보니 주변 기기나 기술이 따라오지 못하니 이거를 이제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 적층, 그다음에 패키지 붙이고 하는 후공정, 오사트라고 하는 공정이 지금은 더 많이 각광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잘 읽고 장비도 흐름을 읽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저는 이거를 이제 제가 얘기하다 보면 자꾸 그 한미 반도체만 볼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최근에 그 주가가 빠질 때 한미만 빠진 게 아니라 사실 이 HBM 장비 종목들이 다 빠졌거든요. 엔비디아 그러니까 엔비디아 때문에 빠진 거기도 하고 네.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요 둔화, 그다음에 이제 그 엊그제 같은 경우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도 이제 데이터 센터 이제 그 일시 중단하면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던 건데 네. 그것 때문에 다 같이 빠졌던 거고요.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이 전사적 이익이 삼성전자를 넘어설 정도인데, 네. 근데 지금 그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빠지는 상황에서 약간 올라온 정도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눌려 있다는 얘기죠. 눌려 있다가 이제 오늘 살짝 올라서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사실 디램 전체 부분에 있어서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이겼다. 이 HBM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이닉스는 만년 2등이었거든요. 네. 삼성과도 꽤 차이가 많이 나는. 근데 HBM을 잡아버린 거잖아요. 그만큼 이 AI 시대에 있어서 이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빠졌던 건데, 지금 최근에 관세로 인한 어떤 경기 주체 우려감 때문에 아마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했지만은 내일은 또 알파벳 실적이 있고요. 다음 주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있고 아마 다음 주까지 빅테크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결국에는 이 경기 침체로 인한 불확실성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6월달에 로보택시 선보이는 거하고 네. 옵티머스 생산 같은 경우도 중국 관세 때문에 옵티머스 생산도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관세로 인해서 실적 전망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관세를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한다면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지금 한 기업의 실적이 좋고 나쁘던 간에 지금 주가는 관세에 의해서 정말 지배당하고 있는 거니까는 그런 부분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늘 같은 경우 지난주까지도 관세 부분에 있어서 거의 될 것처럼 나오다가 다시 안 됐던 것처럼 이런 기간이 상당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는 좀 실적이 좋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실적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일 서프라이즈 발표하고 나서 급등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당분간 이 관세 부분에 있어서 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좀 길어질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제 막 좀 흥분하셔갖고 좋아질 네. 거다 이런 것보다는 좀 차분하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은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미증시는 급락이 나왔지만 우리는 안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던 정치 리스크가 지금은 호재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이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계속 그런 시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꽤 큰 거죠. 그러니까는 당분간은 물론 우량주 또 매수 관점 당연히 싸게 싼 가격에 매수하기 좋습니다만은 네. 많이 올라가지 못하니까는 지금 좀 정책주 위주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틈새를 좀 더 보고 있다. 이렇게 메이저 중심부가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도 아직은 좀 그러니까 외국 매수도 안 들어오고 되게 이제 관세라는 이슈가 명확하게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근데 관세를 자꾸 언급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발등이 자기가 아픈 거죠. 지금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적정하게 좀 비비고 있는 것 같지 않나 싶고, 자, HBM의 대중국향 제재 또 어떤 AI에 대한, 근데 HBM이 결국에는 온디바이스로 다 올 거 아닙니까? 온디바이스 AI로. 네. 그러면 모바일향의 HBM도 분명히 시장이 커질 거란 말이에요. 자명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도 계속 서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엔비디아에 지금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일종의 품질 테스트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못 들어가는 칩을 굳이 써야 돼라는 입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캐파는 지금 SK하이닉스랑 만들 수 있는 캐파가 동일합니다. 작년인가 기준으로 제 기억으로 아마 13만 장 아마 동일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일하게 만들 수는 있는데 한쪽은 엔비디아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라고 한다면 이 품질 차이가 난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삼성전자도 엄청나게 노력해서 올해 상반기 내로 통과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 HBM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이 메인 칩이 2나노, 1.8나노, 1.4나노 내려가는 게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 통신 속도도 끌어올리는 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결국 기기 내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그런 용량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칩렛으로 가는 거고 그런 기술적인 방향성이 일단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HBM은 말씀하셨던 대로 소위 이제 DDR이 LPDDR로 가면서 모바일 시장에 하나의 혁신을 이끌었던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뭐 저도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관련된 핵심 종목들 그러니까 기존에 뭐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네. 이쪽에 있는 이제 소위 핵심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의 오늘 매매 창구를 보면 골드만삭스 순매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거는 대차 거래 공매도의 쇼커버로 강하게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공매도가 실제로 올해 한 3월 달부터 급격하게 늘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뭐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적어도 한 뭐 7, 8만 원 정도에서 평균가가 형성돼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네. 만약에 이제 그 가격까지 깨고 올라가는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면은 뭐 쇼커버에 의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정확한 평균 가격을 뭐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어떤 변화가 공매도가 쌓인 종목에서는 반등 구간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거. 자, 오장 투자 전략 정리하고 또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은 좀 계속 좀 지지부진하고 있고 지금 관세로 인한 어떤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뭐 정책 쪽에 계속 움직일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정책 쪽에서 준비를 했고요. 다만 정책주라고 해서 그냥 뭐 어떤 뭐 말 한마디 뉴스 안에 뭐 급등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금 미국 시장에서 또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는 네. 그런 기업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까지 증가하고 있는 그 기업을 잠시 뒤에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동 매니저의 또 매력적인 기업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이동해 주시고 내일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종인 사장님, 뭐 계속 이렇게 두 분이 출연하면 사실 두 분 다 색깔이 강해가지고 따로따로 좀 이렇게 분류하고 싶지만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똑같은 질문을 또 해야 되니까 저희가 개편할 때 조금 고려하고 있어서 네, 그거는 좀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뭔가 포인트 눈에 확 들어올 만한 어떤 색다른 포인트가 있는지 네, 일단 오늘 뭐 준비한 오후장 디펜스는 여전히 뭐 주식은 사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오케이. 뭐 관세 일희일비하지 말고 사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한 가지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2차 전지가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저는 올해 배터리 좋게 보는 사람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미 뭐 제가 얘기한 뒤에 주가가 더 정보도 빠지기도 나서 정책적으로 많이 지금 네, 빠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만약에 이제 보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어젠가 나왔던 이 CATL의 네네네네. 테크데이는 꼭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저도 있겠다. 아까 언급을 했는데 소디움 네, 네. 소듐 배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부피였거든요. 그렇죠, 무겁고 네, 무겁고 이제 부피가 커서 에너지 밀도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지금 CATL이 그걸 해결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뉴스에서 막 계속 자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뭐 5분 충전에 500km 그거 다 이제 거짓말이니까 그건 믿을 필요가 없는데 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소듐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였던 소위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방향을 만약에 만들어냈다면 그럼 전 세계에 널려 있는 게 소금인데 그렇죠. 그러면 LFP하고 NCM하고 지금 가격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 갖고 논란인데 만약에 소듐 배터리가 부피와 무게 문제를 해결했다?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충격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도 좀 더 스터디를 해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반드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찾아보실 수 있으면은 CATL의 테크데이
네, 요 관련 내용을 서치하셔서 한번 좀 봐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내일부터 상하이 모터쇼가 또 열리기 맞아요. 때문에 그 상하이 모터쇼와 관련돼서 또 관련된 얘기들이 아마 좀 많이 흘러나올 것 같아서 네. 어쨌든 중국 동향은 중국은 뭐 나쁜 국가고 중국은 뭐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지만 어쨌든 그들이 워낙 기술이 최근에 빠르게 뭔가 발전하고 있고 급속하게 바뀌고 있으니까 꼭 체크해 보셔라.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가지 않아서 더 관심이 없어졌는데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대응책 뭐 같은 걸로 안 되면은 우리는 방향을 조금 틀어보는 것도 지금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 시선을 좀 다각화하자라는 결론으로 오후장 디펜스 전략 들어봤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